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현재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유가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검은 공포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전형적인 패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리스크가 커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관심은 조선주로 향할 수 있죠. 이제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 측정을 통해서 어떠한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것이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은 현재 흘러가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 베이루트의 정보본부를 공습한 이후에 레바논까지 공습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확실한 명분 얻었고 미국도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젠 정말 뒤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이란의 석유시설의 폭격을 검토한다. 이 바이든 역시 고려 중이라는 언급과 함께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호르무즈의 봉쇄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면서 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된 자료를 보게 됐을 때 이란의 석유 시설을 봤을 때 전 세계 매장량 중에 약 1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이란의 이 석유 시설 공격까지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 공급망 자체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란 바로 아래에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로벌 원유 해상 물량의 3분의 1을 또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유가를 급등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조선주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죠. LNG랑 FLNG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수급 역시 이 조선주와 삼성중공업 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세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바로 유가에게 좀 긴밀하게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73불에서 74불까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유가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 추진력을 바탕으로 원자재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 80불 후반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유가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 시장의 관심도가 조선주와 삼성중공업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공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 가지가 또 다른 특징으로 발현이 됩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 바로 조선주와 삼성중공업 쪽의 수혜로도 연결이 될 수 있죠.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소 약세를 보였던 이 조선 업황 분위기 자체가 다시금 살아나려고 하는 어떤 준비 단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삼성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마다 측정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적자인 늪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3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23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현재 주가보다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2014년과 비교를 해서 주가 산출을 하려고 합니다. 약 183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죠. 이 당시의 주가를 또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4년 10월부터 이 연말까지 평균 주가를 구해보면 한 15,000원 정도의 주가가 산출이 됩니다. 만약에 연초부터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19,000원 정도의 주가가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이 10월부터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판단하에 이 15,000원을 기준으로 주가를 계산을 해봤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1830억 그리고 당시 평균 주가 15,000원의 비례관계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시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부터 26년까지의 영업이익의 평균값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약 7,756억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 진행을 했던 이 비례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한 6만 3천 원 정도의 주가가 산출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과 괴리가 굉장히 크죠. 자, 이 부분은 바로 주식수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당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 주식수를 살펴보게 되면 약 2억 3천 주였죠. 주식수가 현재보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식수를 생각을 해보면 8억 8천 주 가량이 나타납니다. 주식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한 4배 정도 증가를 했고 이 공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6만 3천 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4배 정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4를 나눠야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이 주가 산출이 된다. 밸류에이션 측정이 된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슈퍼사이클 시기와 비교를 해서 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되면서 주가가 한 2만 원대도 형성이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고평가로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흐름인 2014년 9월 이후 10월 달부터의 주가의 평균과 비례관계로 산출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산했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준점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투자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급적인 측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개인이 다 받아준 모습을 보여줬고 이 연기금의 매집세가 소폭 들어왔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야 더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흐름은 11월 대선 전까지 어떤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고 고유가나 고환율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지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증익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3분기 실적 역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이 현재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적인 LNG 수주 계약도 따냈었죠. LNG 운반선 두 척을 6,783억 원에 수주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 목표 수주를 계속해서 초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주 내용뿐만 아니라 이 대외적인 환경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서 확인을 했듯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정치적인 측면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더욱더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 폴리마켓에서의 어떤 심리도 자체도 해리스가 더욱더 높았던 상황인데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였고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불신에 대한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쪽으로 심리도가 조금씩 다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로서도 조선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겠죠. 때문에 앞으로 이 정치적인 지지율 측면도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드 LNG 소송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굉장히 컸었죠.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캐나다 측에서 기각이 됐던 사실이다. LNG 만약에 소송을 하더라도 이 기각된 내용을 기반으로 무마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페트로브라스 소송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이 되었었지만 결국에 삼성중공업 측이 우위로 판결이 났었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 다시 한번 발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후판 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철광석 가격이 급등을 했죠. 중국의 후판 가격 역시 인상할 가능성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국내 철강업계도 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매자 주도의 시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선사가 가격 협상력이 더욱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판 협상에 대한 우려감은 그렇게 크게 갖진 않아도 된다라는 업계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현대제철의 반덤핑 제소 관련된 조선업 전반적인 리스크가 자리 잡혀 있는 상황이었죠. 이 조선사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신청을 하고 있냐? 이 재소 신청을 하더라도 한 1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결과가 나와서 조선업을 제재한다고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이 중국 산업판을 들어올 수 있다. 특히 조선사 야드 같은 경우에는 보세 구역이고 실적 훼손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현재 우려감은 좀 과대 해석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블록 자체를 중국에게 맡겨버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의지를 좀 표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 후판에 대한 이슈가 조선업에게는 그렇게 큰 리스크로 작용되진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질은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캐나다 웨스턴 LNG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가능성을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더도 마찬가지고 모잠비크 코랄술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죠. 11월이나 12월 정도의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역시 실적 강세를 야기시키는 어떠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 비용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에 있고 27년까지 지속 성장이 확보되어 있다. 여기에는 LNG와 FLNG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FLNG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척에서 두 척 정도 수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 조선 업황 역시 지속적인 강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선가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주 강세 분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현재는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동 전쟁의 분위기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가나 천연가스의 가격 역시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조선주나 삼성중공업 측의 수급의 이동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환율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달러가 증가를 할 때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죠. 환해지를 물론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의 분위기, 수급 자체에 영향을 받으면서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실적 시든 이 조선주가 실적주로 분류가 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맞아떨어져 갈지 저희 데이업 채널에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매크로적인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조금씩 바뀌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역시 측정을 해봤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는 이 조선업의 특징상 이러한 기준점을 잡고 가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